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 만드는 현입니다.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비아서 책 만드는 편집장 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친교 월간지 만드는 범입니다. IBP 마켓 오인표 간사입니다. 네, 저희 그 행여 모르실까봐 이어서 오늘 이 월간 비하 시간에도 IVP 마케터 오인표 간사님께서 특별히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달에 출간된 비하 책을 살펴보는 월간 비하 시간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책은 월터 브루그만과 클로버 로이터 빌이 쓴 월터 브루그만의 고백, 부제는 예언자의 계속되는 상상입니다. 책 날개에 적힌 저자 소개가 또 꽤 긴데요.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터 브루그만, 미국의 구약학자이자 그리스도 연합교회 목사, 엘름허스트 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하고 에덴 신학교에서 신학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뉴욕 유니온 신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세인트 루이스 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1년 에덴 신학교 구약학 교수로 부임하여 1986년까지 재직했으며 이후 컬럼비아 신학교 구약학 교수로 부임하여 2003년 은퇴할 때까지 재직했으며 이후 명예 교수로 활동했다. 미국 성사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에덴 신학교를 비롯한 8곳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설교 학술지 설교자를 위한 저널 창간 편집자로 40년 이상 편집위원으로도 활동했으며 그리스도 연합교회 목사직을 내려놓지는 않았으나 생애 후반에는 성공의 평신도로 지냈다. 2025년 자택에서 92세로 세상을 떠났다. 20세기 이후 영미권을 대표하는 구약학자로 평가받으며 100권 이상의 저서와 수백 편의 논문을 남겼다. 대표적인 예언자적 상상력은 크리스채너티 투데이가 선정한 20세기를 형성한 100권의 책에 꼽혔으며 주저인 구약신학은 구약 전체에 수사 비평을 체계적으로 적용한 구약학의 고전으로 꼽힌다. 또한 성서의 예언자들이 대한 사회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다는 논지를 설득력 있게 전개해 예언서 연구를 역사 문헌에서 현대 교회와 사회를 위한 살아있는 메시지로 전환시켜 구약학, 신학, 윤리학 모두에 영향을 미쳤다. 구약학자 앨런 데이비스는 그를 기리며 성직자와 평신도를 막론하고 신앙 안에서 구약을 계속 읽게 만든 학자라 평했다. 주요 저서로 예언자적 상상력, 안식일은 저항이다, 구약신학, 현대성서 주석 중 창세기, 사무엘 상하,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마침내 시인이 온다, 예언자의 기도 등이 있다. 네. 네, 월터 브루그만, 많이들 알고 계신 월터 브루그만의 고백, 예전에 나왔던 저희 그 마커스 보그의 고백. 네. 그 책하고 조금 다른 듯 비슷하면서 다른 그런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네, 월터 브루그만 뭐 소개 이미 많이 길게 하기도 했고 많이들 알고 계시고 하겠지만 혹시 뭐 더 소개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마 이 부분이 제일 눈에 띄실 것 같아요. 그 그리스도 연합교회 목사직을 내려놓지 않는 채 성공의 신자로 출석했다. 네. 그래도 이 책 보시면은 그 성공의 얘기를 아주 계속 하시죠. 심심하지 않게 계속 하시기 때문에 저도 이 책을 처음으로 계기해서 찾아보니까는 실제로 성공의 신자로 거의 한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셔서 관할 사제를 괴롭히셨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래서 그 관할 사제분이 월터 브루그만을 기억하며라고 쓴 글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온갖 투덜대기를 다 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보면 성공의 예전 중에서 뭐는 마음에 안 들고 뭐는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고 계속 제안도 하시고 이 기간에는 뭐 이걸 했으면 좋겠다 제안도 하시고 그게 진짜 비성공스러운 거거든요. 성공의 신자 제안 내용이 아니면 제안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관할 신부님한테 이거를 미주알 고주알 전례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겠다는 것 자체가 성공의 그러니까 물론 성공의 신자분들이 다른 거에 대해서는 의견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전례 안에 있는 내용을 뭐 이를테면 성서 봉독하는데 시편이 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근데 관할 신부님 거기서 이제 추모글을 쓰면서 그 되게 작은 동네인가 봐요. 그래서 소문이 금방 나나 봐요. 월터 브루그만이 우리 동네에 왔다더라. 그래서 오, 흥미로운 일인데 근데 설마 우리 교회 오진 않겠지 했는데 와 있었다.
그리고 그 뒤부터 갑자기 맨 앞자리에 앉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냥 본인이 굉장히 긴장했다. 근데 그 다음부터 그냥 뭐 한두 번 오고 말겠지 했는데 계속 출석했고 출석하더니 열심히 활동하고 그러더니 계속 막 건의하고 막 이렇게 해서 아니 그런 분들이 그 평신도로 출석하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진짜.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그것도 맨 앞자리에서 이렇게 꼬라보고 있으면은 그 이분이 작년에 돌아가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92세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네. 이 책은 그래도 그러면은 조금 말년의 생각들이 맞아요. 많이 담겼다고 봐야 이 되겠네요. 그쵸, 인터뷰 그쵸. 시기 자체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80세 전후이실 네, 때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원서 출간 연도가 2019년 이미 이제 85 네. 정도 되셨어요. 이렇게 강화되거나 네. 혹은 이제 흐릿해지거나 네. 그럴 수 있는데 어떤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떤 자기 생각들을 좀 풀어내고 정리하고 조금 더 뭐 용기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시기가 어느 시기인가 좀 가늠해 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분이 결국에 이게 인터뷰잖아요. 네. 그 연세쯤 되시면 자기 손으로 안 쓰는 거죠. 누구랑 인터뷰하면 그걸 이제 녹취해서 쓰시는 얘기도 어때요? 해보인다. 그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혹시 네. 그런 내용이 언급이 있나요? 그 책이 아마 그 이후에 나왔을 것 다시 같은데.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그게 아마 코로나 네, 시기 코로나 시기에 지나면서 쓰신 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코로나 알기로는 때. 6기 근데 그 뒤로 계속 정도? 썼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요. 거의 그 지금도 그래서 나오고 있어요 책이. 그거 이제 예전 책. 아니 그 마지막 네. 칸에 쓴 것도 그래서 아니 되게 웃긴 게 이건 진짜 브루그만의 마지막 책이다. 한 다음에 또 마지막 글들, 아, 그 마지막 이후로. 책, 마지막 글들, 뭐 마지막 뭐 숨겨진 글들, 뭐 이런 계속 나오고 있어. 출판사의 그렇구나. 어두운 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 그 이미 그 원서 기준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네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도 기존에 있던 책들도 엄청 많은데 아마 국내에 출간된 책만 보신 분들은 월터 브루그만이 이렇게까지 많이 썼다는 걸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많은데. 저도 100권은 처음 들었어요. 네. 100권 넘어요. 네, 진짜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여기에 서지사항을 넣으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을 것 같아. 네. 그 국립중 이게 그것도 그 국내 소가에 대한 것도 넣어줘야 되잖아요. 네. 국내에 45권이 번역됐어요. 그 진짜 국내에도 많이 번역됐구나. 번역도 진짜 많이 됐어요. 많이 됐구나. 그래 그 맞아. 진짜 한국에서 맞아. 한국인에게 사랑받는 구약학자 1위가 아닐까요? 구약학자 중에서는 네, 저거. 네. 워낙 예전에 그 예언자적 상상력이랑 네. 안식이는 저항이다 이 두 네. 권이 그쵸. 완전 임팩트가 커가지고. 근데 뭐 예언자적 상상력은 뭐 월터 브루그만을 되게 전 세계에 알린 중요한 그쵸. 책이기도 하고 저 얼마 전에 복집에서 그걸 다시 또 재출간했어요. 40주년 기념 40주년 작품이죠. 기념인데 표지가 너무 이뻐서 네.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어. 그래서 거의 끌리듯이 했는데 이 책은 읽으시는 분들이 앞을 먼저 보시기보다 이 뒤에 수많은 그 신학자들을 이제 해석해준 부분이 있거든요. 소개해 주신 이 부분을 먼저 읽으시면 더 뭔가 진입이 쉬울 거다 그래요? 이런 생각을 좀 어허.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막 되게 신학자들 이름 많이 나오잖아요. 나는 누구의 제자였고 누가 나한테 영향을 주고 누가 나를 뉴욕에 보냈고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고 뭐 무슨 신학자야 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이제 이 책 보시기 전에 그 뒤에 잘 정리되어 있는 신학자들의 어떤 배경들을 잘 보시고 책에 진입하면 그 브루그만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자리를 찾아갔나 이런 것들을 좀 헤아릴 수 있는 네. 그 비아 책을 보면 사실 그 이 책에 나오는 인물들 소개를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작업을 하셔서 소개를 계속 하고 계신데 이 책은 특히나 더 그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유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한 사람에게 미친 뭐 다른 일반 책들은 자기가 이제 썼던 그 컨텐츠 내용에 대한 주제에 대한 부분과 연관되어 있는 뭐 참고 문헌을 쓰신 분이라던가 인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일 텐데 이 책 같은 경우는 브루그만에게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다 보니까 확실히 더 유용하고 또 읽으면 도움이 된다.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월터 브루그만이 쓴 책이 국내에 많이 이제 번역돼서 출간됐는데 그러니까 그 책들이 월터 브루그만의 어느 시기에 어느 지점에 좀 놓여 있다도 볼 수 있는 좀 지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을 좀 이해하기에 좀 이렇게 진입이 되게 쉬운 책
또 네. 읽히기도 또 인터뷰집이라서 잘 읽히고 속도감 있게 음. 그래서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전- 그 비교적 반응이 이 책을 읽고서는 반응이 빨리 오시더라고요. 어떤 반응들이 좀 있어? 좋다고, 있으셨어요? 재밌다고. 재미있다고. 네. 전 성소윤 대표님이 김주현 대표님과 통화했는데 다 봤다고 오자마자 당일날 다 봐오셨다고. 네. 자기 보통 이렇게 대담집 잘 못 보시는데 재밌게 보셨다고. 이 책은 저는 이제 이 그 월터 브루그만을 인터뷰한 사람이랑 네. 그 이 책을 또 편집하신 분이랑 네. 부부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 두 부분도 혹시 좀 소개해 주시거나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은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티모시비는 네, 그 저희가 그 계시록과 만나다 저 비하에서 나온 계시록과 만나다의 저자고 월터 브루그만이 본인도 여기서 막 자기가 뭐 잘 네. 키워서 보람 있는 학생은 뭐 티모시빌이 있고 뭐 아무튼 되게 아끼는 월터 브루그만이 약간 나름 수제자라고 여기는 한 거고 근데 티모시빌은 좀 월터 브루그만에게 엄청 리스펙트 하지만 티모시빌은 좀 약간 굳이 말하면 약간 김하철 교수님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러니까 전공은 제 기억에는 구약이에요. 구약인가 신약인가 뭐 아무튼 그런 에모리 대학교에서 박사를 받고 그러니까 브루그만 지도를 받고 에모리에서 박사를 받았는데 원래는 성서학 전공인데 영역을 확장해서 그리고 교수가 아마 약간 가르치는 게 종교학 교수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저술 방향을 아주 전문 학술서보다는 대중들한테 기독교 문해력을 많이 일으키는 증진시키는데 그 문화적인 어떤 기독교의 문화적 영향력이라든지 성서의 문화적 영향력을 알리는데 좀 더 천착하고 있고 그 와중에 그 중에 하나가 그 계시록과 만나다이기도 하고 최근에 쓴 책이 이제 그런 성서 문해력 네, 관련된 책을 썼는데 꽤 많이 해외에서는 각광을 받은 그런 거고 티모시 빌은 하는데 그리고 클로버 로이터 빌은 제가 어지간하면 다 찾아서 넣어주고 싶었는데 네. 검색이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보가. 지금 말씀하신 이 그 인터뷰 내용들을 정리한 네. 티모시 빌의 아내이다 그쵸. 정도만 저희가 책을 보면서 이제 그렇죠. 유추할 수 있는 그리고 장로교회 그리고 목사다. 그리고 브루그만 교수님의 제자다. 네, 네, 그쵸. 두 분 다 이 부부가 다 네. 아래에서 이제 수학을 했다 이 그렇죠. 정도. 네, 네, 네. 그리고 참고로 또 티모시 빌은 월터 브루그만의 헌정 논문집도 편집했어요. 네. 근데 월터 헌정 논문집이 꽤 재밌습니다. 어떤 점에서 재미가? 그 저희 또 비하 저자인 들어라 주님의 말씀을 쓴 또 테렌스 프레타임이 월터 브루그만에 대한 평을 썼거든요. 네. 거기 헌정 논문에. 그때. 네, 근데 오지게 깠어요. 헌정 논문에서 이렇게 비판을 해도 되는 건가? 친구 사이라고 해서. 와, 근데 아주 근데 제가 약간 브루그만을 갖고 있던 생각을 프레타임이 거기다 썼어요. 뭔가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프레타임이 써가지고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 헌정 논문집 어쨌든 그걸 실른다는 거는 편집자의 용기인데 그런 것도 다 실을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뭐. 근데 어쨌든 면면이 그 헌정 논문집도 되게 면면이 화려합니다. 테니스 프라이타임도 있고 제 기억에 앨런 데이비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나름 또 잘 나가는 구역학자들은 거기다 전부 다 참여한 헌정 논문집이 있고 브루그만의 책은 아직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책, 마지막 원고, 숨겨진 원고 이런 이유로 계속 나오고 있다. 아직 한 발 남았다 말은 느낌으로. 예. 또 다시 발견된 원고 뭐 맞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나오고 있다. 그리고 계속 그 한국어판 계약도 꾸준히 좀 이뤄지고 있는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전, 네. 저도 이 책을 보고 한 권 정도는 더 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월터 브루그만이 거쳤던 학교를 지도에서 찾아봤어요. 왜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이라고 하는 게 그 위치에 따라서 어떤 신학적인 색깔이 좀 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월터 브루그만이 얼마나 이동한 것인가 이걸 이제 궁금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에덴 신학교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또 제가 알기로는 되게 이름이 색달라서 보니까 이든 신학교라고 이든 많이 하더라고요. 칼리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거의 뭐 중부에 있다가 이제 동부로 갔다가 중부로 갔다 동부로 갔다를 이제 반복하는데 그 와중에서 뭔가 월터 브루그만의 신학이 이렇게 발전해 가는구나라고 하는 방식.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중부에서 시작해서 아니, 사실 동부에서 시작해서 중부로 왔다가 유니온 신학교가 있는 동부로 갔다가 다시 그것을 펼치는 건 또 다시 중부로 다시 그 다음에 또 콜롬비아 쪽으로 내려오면서의 방식이 재밌었어요. 그 이동 동선이. 네.
농담 반 진담 반인데요. 이제 월터 브루그만 책은 제가 읽었나 안 읽었나 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읽은 것 같아요. 그 느낌 뭔지 아시죠?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읽은 줄 알았는데 안 읽었다 이런 건 아니고 그런 거랑 다 읽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저랑 제 생각이랑 너무 비슷해서 이렇게 막 임팩트가 있거나 건 단위로 임팩트가 있지는 네, 않은.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보건과 상황이라는 잡지와 그래도 가장 결을 많이 공유하고 있는 학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이 책 자체의 어떤 이분의 그런 사상이나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저는 읽혔고 마커스보그보다도 오히려 월터 브루그만의 이런 고백들이 훨씬 더 제 안에서 좀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았고 근데 이제 이게 인터뷰집이다 보니까 저는 그 내용이나 사상만 있었으면은 조금 중간에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 중간중간 인터뷰이기 때문에 나오는 그 이 월터 브루그만의 그런 성격과 면모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 성격과 면모는 단순히 에피소드나 그런 NG 장면이 아니라 그 이 사람의 사상과도 사상을 읽어내는 그런 하나의 조각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거기 때문에 훨씬 재밌게 더 잘 읽혔고 이 인터뷰어도 그런 자기 스승을 잘 알기 때문에 던지는 질문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전환이 자연스러워서 상당히 잘 편집되고 질문하고 그런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그 인터뷰가 찐 팬이죠. 그러니까 네. 찐 팬의 네. 마음에 맞아요. 리스펙트의 마음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분에게 배우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사실 브루그만의 대담집이 한 권 더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은 재미가 없어요. 그건 누구랑 여러 학자들이랑 나눴어요. 그래서 약간 내용상으로는 그게 더 방대한데 그게 아마 학술적인 자료를 얻고 싶으면 그게 더 괜찮지만 이 책이 훨씬 더 이 뭐랄까 하나의 서사가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이 책은 그래도 어쨌든 탄생부터 본인이 성장하고 이렇게 나름 흐름이 있잖아요. 네. 이걸 맞춰서 결국엔 갔는데 그거는 그냥 산발적인 인터뷰 모음집이어가지고 좀 약간 정신이 없어서 전 두 개를 놓고 고민하다가 이거를 하기로 했고 아무튼 근데 마커스 보그의 고백보다 저는 이게 좀 더 고백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커스 보그의 저는 마커스 보그의 고백이 갖는 일종의 반전이 있는데 분명히 자서전인데 인물의 이름이 안 나온다. 마커스 보그의 고백을 보면은 이름의 인물이 안 나와요. 인생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한. 그냥 어디서 했다 그래서 누구한테 어떤 교수였다지 그 교수의 이름이 누군지가 안 나오고 뭐 이를테면은 지저스 세미나와의 만남이라든지 생애 우리가 보통 마커스 보고 하면은 예상되는 인물들이 있고 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받았는지가 안 나와서 굉장히 저랑 그 번역한 손승우 목사는 굉장히 당황했는데 이 책은 오히려 생각보다 더 많이 얘기해 주네. 약간 수다스러운 아줌마 느낌이 조금 나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친절해요 이 책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터 브루그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뭐 핵심 단어들, 상상력이라든지 아니면 여기는 그렇게 번역됐지만 뭐 성마른 하나님에 대한 방식이라든지 뭐 말이라든지 그런 게 되게 월터 브루그만을 좀 공부하려면 그 핵심어를 어떻게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핵심어를 되게 말씀하신 대로 되게 수다스럽게 잘 풀어주니까 되게 이해가 확실히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되게 비하의 영리한 출간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그 마커스 보그와 월터 브루그만이 이제 고백이라는 맥락으로 같이 묶여서 출간되는 방식. 결국에 우리가 약간 그 진보 진영이나 뭐 이렇게 좀 나간 친구들의 신학자들의 방식인데 마커스 보그와 월터 브루그만을 좀 견주게 되는. 그래서 같이 비교해서 봐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재밌죠. 들거든요. 네, 여기 나오기도 하고. 네. 맞아 마커스 보그와의 일화가 아주 재밌죠. 재미있게 담겨 밥을 있죠. 잘 사줘야 된다. 이런 걸 여기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죠. 네. 또 그 마커스 보그는 신약학자고 월터 브루그만은 구약학자잖아요. 네. 성경을 보는 방식도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네.
월터 브루그만의 고백을 원래 저희가 이제 마커스 보그의 고백을 하시면서 그 다음 인물도 이제 생각하고 있다라고 네. 한 게 월터 브루그만이었던 거였었나요? 네네네. 워터 브루만까지는 고백이 정해져 있었고 지금 이후가 이제 저한테는 고민입니다. 목록은 있는데 누구를 먼저 내야 고백 시리즈로. 네. 뭐 고백일지 모르겠어요. 대화일지. 후보가 몇몇 그냥 그 이 시리즈의 생존과 유지를 위해서 미리 더 많은 댓글들을 지원과 어떤 그 응원을 바라면서 제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미 그 책 서지 사항도 찾아놨는데 그냥 어느 게 먼저 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는 일단 고려하고 있는 거는 르네지라르가 있습니다. 르네지라르가 있고 틸리도 있고 틸리는 대화가 될 것 같아요. 폴 틸리와의 대화. 그다음 어떤 뭐 그거 고백과 대화의 어떤 기준이 있으세요? 고백은 기본적으로 자기 인생에 대한 어쨌든 회고적인 그런 내용이 있어야 자기 어떤 출생과 뭐 죽음 뭐 아무튼 그런 어쨌든 회고적인 성격이 있으면 되는 건데 그냥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노가리를 떨었다. 그럼 대화. 이 사람 별로 죽음을 의식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대화합니다. 네. 네. 그 약간 그런 느낌. 편지도 있고 편지도 저는 비아의 말들 시리즈에 좀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 신학자들이 남긴. 그리고 이건 약간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고 안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존 도미닉 크로산의 고백도 있다. 네.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는 약간 엄청 또 전통적인 사람 했다가 또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존 도미닉 크로산의 고백은 왜 고백이냐? 그러니까 자기가 어쩌다가 로마 가톨릭을 때려쳤는가? 그러면서 역사적 예수에 몸을 담기 시작했는가? 그러면서 뭐 그런 것들. 근데 인생의 전체를 담진 않고 그 젊은 순간부터 그 역사적 예수에 편착해가지고 어떻게 됐다까지 했던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존 도미닉 크로산의 고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후보 존 폴킹원은 두 권도 가능해요. 그러니까는 존 폴킹원의 고백도 가능하고 존 폴킹원의 대화도 있습니다. 따로따로 책이 있다는 말씀이신 있는데 거죠? 근데 뭐 어떤 건 그중에 어떤 걸 낼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요 정도가 뭐 찰스 테일러와의 대화. 네. 또 세속 사회로 한쪽 핫했더니까 찰스 테일러가 또 있고. 이게 또 뭐 전기나 이런 책들을 하고는 네. 또 다른 그런 것들을 좀 담고 있으면서도 네. 또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쵸. 그렇죠. 자서전 책들이 그렇게 많진 않았던 터라. 자서전이 원래 그러니까 해외에서 네. 아마 해외에서는 제일 그러니까 해외에서의 판매량과 네. 국내 판매량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게 전 네. 자서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는 주로 평전이 좀 있었지 자서전이 한나의 아이가 있죠. 스테니어 하우스. 네. 많지 않았던 많지 않습니다. 기억에 떠오르는 게 많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그리고 또 고려 중인 어쨌든 제목과 서지상만 찾아둔 게 헬무트 틸리케와의 대화. 아무튼 그런 거. 딱 듣기로는 르네지라르가 가장 좀 그냥 과연- 선입견에서 보자면 네. 가장 좀 흥미로운 왜 선입견이에요? 선호도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뭔가 좀 지랄이에요? 과격할 것 같아. 틸리도 뭔가 광기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처음에 얘기했던 그 두 분이 뭔가 흥미롭긴 한데 네. 또 시대의 흐름에는 어떤 분의 고백이나 대화가 나올지는 네. 좀 고민이 될 것 같네요. 네. 또 하나는 윌리엄의 고백이 있습니다. 뭔가 점잖을 것 같아. 그런 네. 목록은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떤 순서로 어떤 걸 먼저 해야 될지는 항상 이 시리즈는 약간 타이밍을 좀 재개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다른 시리즈와는 달리. 네. 그 마커스 고백 팔리는지 보고 좀 팔리는데 그러면 이제 좀 그 다음에 요거 내야겠다. 약간 이렇게 되는. 어때요? 제 주변에는 마커스 보그보다 월터 브루그만을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아직은 좀 비교하기가 힘들겠지만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근데 책을 비교해서. 작년에 제일 많이 팔린 책 중에 마커스 보고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저는 내심 기대를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반응이 그 정도는 아닌데 좀 봐야겠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이 책은 어쨌든 빨리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좀 저는 좀 여러 가지 뭐 이곳저곳에서 좀 글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읽으면서 이게 결국 인터뷰 집인데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읽기 편한 게 굉장히 사적인 얘기부터 그 브로그만의 어떤 신학적인 사상의 변화라던가 그런 내용들이라던가 담았던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이야기들 부분에서는 좀 전 이제 심리 치료를 받았다라는 얘기라던가 이런 거 되게 내밀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하고 뒤에 가서는 이제 그런 심리 치료를 받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읽으면서 정말로 이 인터뷰한 클로버빌이 정말 잘 알고 있구나. 브루그만 교수님 잘 알고 있고 둘과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또 다 나올 수 있고 이끌어낼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 책은 아마도 월터 브루그만을 아는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찾겠죠. 근데 이제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처럼 브루그만에 대해서 더 친해진 것 같은 느낌도 받을 수 있는 반면 또 가지고 있었던 그 이미지에 대해서 더 강화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잘 몰랐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게 좀 다양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거를 읽고 나면 예전에 읽었던 브루그만의 그 책들에 대해서도 다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읽게 될 책들에 대해서도 좀 가닥을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 저도 네. 뭐 범님이 말씀하셨지만 월터 브루그만 책을 어쨌든 뭐 신학책 좀 읽는다는 사람은 보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너댓 권은 보게 되고 제가 기억에는 저는 또 예언자적 상상력이랑 안식 일은 저항이다랑 우리가 다시 춤추는 때까지도 본 것 같은데 그것도 보고 그 뭐지? 아무튼 텍스트가 설교하게 하는가? 성서유니온에서 나온 거 그리고 마침내 시인이 온다. 근데 이게 월터 브루그만의 효과인지 모르겠는데 내용이 구별되지가 않아요. 안식일이 그러니까 제목으로 구분하게 되는. 근데 내용 보면 예언자적 상상력에다가 다른 내용이 사실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큰 줄기고 네. 거기서 격가지로 이렇게 나가면서 어떤 지역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뭉텅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책이 좀 오히려 이 책을 통해서 그 뭉텅이가 조금 더 약간 구분을 잘 되는 것 같다.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진전시켜 나갔구나. 네, 네. 그러니까 성서를 일단 크게 어떻게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서의 중에서 왜 이런 방식에 주목했고 왜 이런 것 중에서 이런 거에서 끄집어내서 이것이 왜 실천이 중요하다고 봤고 이게 이제 이 내러티브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저술 작업에 대한 큰 줄기가 생기니까 이 속에서 다시 중요한 저 같은 경우 이거 보고 마침내 시온이 온다를 다시 봐야겠다. 본인이 그래도 뭐 그런 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강연의 그게 뭐지? 그 예대학교 라이언 비처 강연이 어느 정도 급인지 그런데 제가 그거 좀 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부분도 좀 재밌었어요. 어떻게 되돌려줘야 될까 고민했다고. 고민했다는 장면. 나도 맨날 그러는데. 그러네. 저는 보니까 그 진짜로 이게 어떤 사제지간의 어떤 돈독한 약간 두꺼운 관계라고 하잖아요. 그 뭐 네, 관계에 도 네, 관계의 두터움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게 어느 정도의 기반인지를 좀 이제 알게 되는 건 자기 이혼에 대한 얘기도 되게 쿨하게 뭐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혼하게 된 거야 뭐 하는 얘기를 이런 인터뷰 석상에서 하게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는 진짜 흥미로웠던 건 그 유니온 신학교에 자기가 보내지게 된 근데 사실 성수 유니온 자꾸 얘기했는데 유니온 신학교에서 사실 이 사람이 유명해진 거잖아요. 근데 가기 전에 자기는 왜 거기 가야 되는지 몰랐고 그냥 교수가 가라니까 가게 됐는데 이제 그것이 자기 인생에서 이제 약간 병합되면서 자기가 이제 뭔가 신학적인 발돋움을 하게 되는 방식의 과정을 보면서 이거 되게 흥미롭다. 이제 월터 브루그만이 단순히 이제 예언자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책이 유명하니까 이 사람이 유명한가 보다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이게 결을 쌓아왔나를 좀 보게 되는 인생사를.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 사실 많이 알죠. 신학 하시는 분들. 근데 그분들은 그 맥락에서 그러니까 월터 브루그만이
이렇게 누구에게 휘둘리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거나 누구를 넘어서거나 하는 그 인생의 과정에서 신학을 쌓아간다는 방식을 좀 보게 되면 월터 브루그만이 좀 새롭게 보일 수도 있는 책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 오래 하셔서 월터 브루그만 다 안다고 하시는 분들도 한번 보면 기본적으로 핵심어들이 정리되고 그의 인생사를 통해서 그가 쌓아올린 신학의 방식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다 안다는 분들도 적어도 지금 월터 브루그만이 성공해 나갔다는 건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생각보다 정말 성공에 쪽 관련되신 분들이 많아요. 네. 네. 저희가 비하 책을 읽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 저도 네. 저는 월터 브루그만을 성공의 신자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한 게 전혀 아니었는데 본인이 자꾸 이렇게 뭐 내가 그러니까, 나는 성공에는 이 성공에 이러니까는 굉장히 당황하기도 했어요. 근데 영미권 신학자들은 확실히 성공에가 되게 만만한 도피처였습니다. 뭔가 그 교파랑 약간의 불화가 있던지 뭔가 제약이 있으면은 그냥 성공에 가서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피터 헨즈도 성공에 다닌다고 요새. 네. 본인들이 이렇게 활동했던 그런 뭐랄까 그런 마당과 다른 조금 영향을 덜 받을 만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갈까요? 본인의 어떨까요? 신학적인 색채는 존중받으면서 면서, 동시에 그 예전 전례적인 분위기 좋고 게다가 마음만 먹으면 그 신학위원회라든지 캐논이라든지 발언도 할 수 있고 그 산박자가 맞는 거죠. 신학자 그러니까 제가 약간 그 지난주에 그 주교자 성당에서 강의 요것 때문에 강의도 했는데 이렇기 때문에 신학을 사실 자기 신학의 색채가 잡힌 사람들한테 성공에 되게 좋은 공간 같아요. 근데 반대로 신앙이 뭔가 약간 아직 여물지 않은 상태 초신자분들 이런 분들한테 성공에 별로 좋은 곳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진보부터 보수까지 스펙트럼이 다 있기 때문에 정답이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영미 신학자들의 그냥 주요 인물들이 약간의 교파적 불편함을 느끼 본인이 그리고 좀 더 그것도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성공에는 어느 정도 명망 있는 신학자들을 어떻게든 그에 걸맞은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이게 약간 장로교 신학자 같은 경우에는 목사가 아니면 사실은 자기의 신학은 그냥 그럼 그거 네 생각이지 뭐, 네 신학이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끝난다는 말이죠. 아니면 교단에서 뭐 이단 심사위원회에서 이 사람 이단임, 이단 아님 이런 거 할 때나 이제 자기 그게 되는 거고 그것도 이제 뭐 교회 정치하면 눈치 보고 그러는데 성공에는 적어도 그런 것을 직책이라도 세워줘서 뭐 마커스 보고다 그러면 뭐 캐논 신학자다. 그럼 캐논이라는 거는 그 주교자 성당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이제 강사 섭외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아까 그 맥락도 그 맥락이에요. 그 마커스 보그가 월터 브루그만 초대해서 한 게 그 마커스 보그 부인이 거기 네. 관할 사제고 마커스 보그가 또 거기에 캐논이거든요. 그러니까 월터 브루그만을 초대하자. 부부가 짝짝꿍 해가지고 딱 와서 이제 했는데 맞아. 여기에서 제가 캐논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직함 같은 거 같았는데 네. 이게 뭐지? 잘 몰랐어요. 캐논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선 참사라고 막 요새 예전에 많이 번역했는데 참사라는 게 말이 딱 정확하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는 예배당 가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 왠지 막 장로석 막 이렇게 그 암묵적인 뭐 없는 데도 있지만 사실 암묵적 그 의자가 있잖아요. 그 체어가 이제 제일 그 관할 사제에서 중요한 건 그 신부석이랑 그다음에 그 외에 직함이 있는 여러 몇몇 뭐 위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캐논이라는 자리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캐논이라는 자리는 그 교회 주교자 성당의 교육을 맡은 교구의 전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맡은 그래서 뭐 이제 주요 사순절이라든지 대림절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때 뭐 본인이 강의를 할 수도 있고 강사를 섭외할 수도 있고 강사를 섭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교구의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학자 거의 보통 그러고 이게 영국 같은 경우에 연동이 돼 있어요. 어느 옥스퍼드 대학교의 무슨 교수면 여기 교구의 캐논 이렇게 되는 연동이 돼 있어서 그 학자가 마땅히 교회적으로는 이렇게 실천해야 된다. 이를테면 만약에 우리가 D 대학교의 무슨 신학과 교수다. 그럼 무조건 어느 교회의 무슨 교육위원으로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가 섬겨야 된다 교회를. 네. 그래서 그거를 딱 연동을 시켜 줘감으로써 그 사람이 신학자가 너무 이른바 상하탑에만 있지 않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성공의 좋은 점이기도 하고 영국 성공회가 좀 더 강하고 미국 성공회도 그 전통이 미국 성공회는 조금 더 이제 그런 어느 대학 교수가 무슨 캐논이다 이런 건 없지만 적어도 이렇게
난민처럼 난민 마냥 신학자가 이렇게 오면은 을의 그런 교구 그 주교단 성당에서 이제 캐논으로 좀 대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스테니아워스도 캐논일 거예요, 제 기억에. 네. 그렇습니다. 또 읽으면서 약간 이거는 뭐 부차적인 건 수 있는데 이 브로그만의 개인적인 성격이 네. 신학에 약간 반영된 느낌이 든다. 약간 이제 뭐 거침없고 뭐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도 절대 그 익명으로 하지 않고 실명을 거론하면서 자기가 비판하고 싶은 사람 다 그렇죠. 비판하고 이제 네. 그런 것들이 약간 이 사람이 쓴 책들에서도 보면은 뭐랄까 굉장히 좀 힘이 있고 그런 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이게 접목이 됐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까도 막 그 누구한테 뭐 다시 갚아줄 생각을 계속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막 서로 대답하고 얘기할 때도 보면은 상당히 까탈스러운데 이런 부분도 좀 저는 약간 보이고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강박증 환자인가? 그런 면도 본인이 있다고 얘기하는 네, 거죠. 있잖아요. 예. 본인이. 그래서 근데 강박증에 되게 긍정적인 발현 사례 같다. 100번이나 쓴 거는 약간 강박증이 있어. 뭐 본인도 인정받기 근데 위해서 그러고서 썼다고 심리치료 했잖아요. 받으시잖아요. 맞아요. 받으면서도 그 정도였다. 그러네 진짜. 근데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면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만든 사람과 네. 예수 세미나를 어쨌든 이렇게 둘 다 언급하면서 네. 장단점까지는 아니고 약간 뭔가 거기서 돌파구를 마련해내잖아요. 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고 싶거든요. 그런 얘기가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둘다 지향해야 된다. 그 뭔가 두 개를 다 좋아하더라 두 개 중에 하나를 좋아하더라도 뭔가 대화가 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고픈데 뭔가 그렇게 현실은 점점 더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 속에서 브루그만이 막 이렇게 막 실명으로 막 얘기하고 막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시원하긴 했어요. 그리고 이런 걸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언제까지 이렇게 외쳐야 그런 세상이 올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네. 근데 제가 지금 작업 중인 책은 1930년에 나온 책인데 네, 그것도 그런가요? 거기서도 그 얘기하고 있어요. 정치 갈등. 네. 가장 지지부진하고 네. 얘기가 안 네. 통한다. 네. 네. 평생을 싸워야 하는. 네. 저는 그 비하에서 나온 예언자의 기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어디 나가서 기도하게 되면 저도 목사인데 기도를 잘 못해요. 그래서 항상 적어서 기도하는데 예언자의 기도 항상 참고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아름답게 하시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인용하는데 그 맥락이 왜 이렇게 기도가 아름다운가를 이 책을 보고 알았어요. 이 책에서 그 어느 과정에서 자기의 말이 되게 이렇게 잘 다듬어야 하는 그 신학교 교수를 만나잖아요. 그 분이 수락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기도의 언어들도 되게 아름다워지는 방식을 보면서 이런 맥락에서 월터 브루그만의 그 예언자의 기도가 그렇게 좀 아름다웠구나라고 하는 생각. 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좀 봤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그 부분에서도 네. 얘기했죠. 공적 기도와 그 뒷부분의 공적 기도와 개인 기도에 관한 얘기에서도 하나님이 좀 따분해할 것 같다. 맞아. 네. 장황한 수식어 네. 빼는 맞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 비하에서 기도 이제 계속 나와 지금도 뭐 다 앞으로도 나올 예정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어쨌든 지금까지도 많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몇 권 읽어봤을 때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각자 개인의 성향이 진짜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 브루그만의 기도와 또 스테니아워스의 기도. 이블 언더의 기도와 네. 이 다 다른. 완전 다르죠. 네네네. 브루그만은 조금 더 약간 땅에 뿌리 박은 기도라고 해야 되나? 약간 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이 맞아요. 그 신학자의 특성도 확실히 반영되어 있는. 그렇죠. 네, 그 책도 같이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기도 예언자의 하네요. 기도, 네, 네. 사람을 또 그 인물들을 또 알기 위해서. 저랑 결이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프로축구 경기장에 가지 않는다. 시청하지 않는다. 전체주의의 뭐였죠? 전체주의 제국의 상징, 의례. 상징. 제국의 의례. 저랑 결이 굉장히 잘 맞아요. 축구를 전래 제국의 의례라고 보세요? 그럼 그 넓은 땅을 차지해가면 왜 그 공을 굴려야 되나? 네,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진심으로 싫어합니다. 정말 2002년 싫어하시구나. 월드컵 때도 축구를 보지 않았어요. 뭐 당연했어요.
축구의 꿈을 맞으셨어요. 많이 받았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빨리 넘겼어요. 좀 역시 꼰대스러운 것도 있구나. 약간. 아니 전 약간 허망했는데 그게 안식일은 저항이다 그 맥락에서 나오잖아요. 그 안식일에 그래서 오늘 어떻게 알고 계시나 그러니까 저게 자기 말이 앞서고 담았는데 이렇게 해서 하려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NFL을 끊었다. 근데 사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근데 본인한테 되게 힘들긴 했겠더라고요. 뭐냐면은 엄청난 NFL 광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약간 하나에 빠지면 약간 그 딴 데서 그러니까 이거 말고 이거는 그러니까 그래도 생애 지금 80대니까 그런 거고 제가 다른 거에서 대담을 봤는데 뭐 세 가지를 멀리해라. 뭐 제국 뭐 그다음에 그 자기가 응원하는 팀의 라이벌 팀. 멀리. 라이벌 팀에 멀리하라고. 세 번째 거만 동의가 되네. 그 수원 삼성의 그 멀티만 라이벌 팀. 그러니까 절대 상종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 라이벌 팀의 팬도 아니고 그 라이벌 팀. 네. 절대 상종하지 말아야 돼. 이런 거면서 나름 되게 그 나름 그 처음에 약간 전 제국에 대한 저항, 뭐 안식일 저항 상황에서 NFL 끊었습니다. 이랬는데 이를테면은 범님이 되면 자기 어떤 그 깨달음이 와서 수원 삼성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 아니면은 끊었다 그냥 애정은 있지만 더 이상 그 관련 경기를 보지 않기로 했다. 뭐 이런 거에 준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IVP 마케터 오인표 간사님을 함께 모시고 월간 비아 월터 브루그만과 클로버 로이터빌이 지은 월터 브루그만의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책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를 응원합니다.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독서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데 작은 길잡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